신선한 바람의 분단이 안녕하세요. 오디오 좀 들리시는지 한 번씩 채팅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11시 정각에 행사 시작합니다.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유튜브 분들께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삼각대 좀 낮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신다고 지금 계속 한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공지했듯이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바로 지금 11시 정각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보훈회관을 예약을 했다가 그 주최 측에서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급하게 장소를 얻게 돼서 좀 장소가 좀 좋은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민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일어서 주십시오.
국제대 경례.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간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바로 모두 대국간의 창 순국선열 및 호국명령에 대한 묵념 보겠습니다. 예. 3년째 별관이고 예, 바로 3년째 별관 2층 대국간의 창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별관 2층. 대국간. 예,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예, 다들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이 발족식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미디어치 대표고문 변희재입니다. 예, 오늘 자리는 사실 발족식에 참여해주시고 또 뜻을 함께 해주신 지금 100여 분이 넘게 이렇게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체가 다 내빈인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금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효정 민족중례 회장님 자리에 서서 인사 드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좀 황교안 전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앞에 좀 자리 좀 안내.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복근 육군 간부사관 공주회장님, 응천스님 대한불교 호국총연합 대표님, 장백산 국민교육 현장 실천운동 대표님, 오영국 태블릿 조작 특검위 대표님, 문영래
방문측막 감시단 단장님, 한민영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님, 오상종 자유한국당 대표님, 조영환 오린방송 대표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데 저 이상로 전 MBC 기자님 오셨습니다. 이상은 월간조선 전 기자님, 그리고 이 탄기국 전 공동회장님 저 정광택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탄기국 사회자 출신인 손상대 TV 손상대 대표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복권운동본부 정의일 본부장님, 임예규 대한민국 박대모 회장님, 권장대 애국시민포럼 회장님, 정삼철 서북청년단 대표님. 혹시 빠진 분들은 이 메시지로 좀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들어오셨는데 황교안 전 대한민국 총리님 오셨습니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 및 지금 대선 후보님 있고요. 최대집 전 이사회장자 현 대선 후보님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외에도 지금 서명수는 이제 100명이 넘어가셨는데 일단 이 모임을 대표하는 이규택 전 위원장님 환영사를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인터뷰 중에 아까 유석신 교수님 오셨는데 빠진 것 같으십니다. 네. 우선 이 혹독한 운동에 만장을 해주셔서 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오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께서도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무 죄 없는 분을 지금 4년 8개월째 좀 불법으로 감금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늘 3.1절, 광복절, 성탄절 하면은 늘 이제 사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금년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마지막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절의 찬스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뭐 전혀 박근혜 대통령 석방 사면에 대해서 뭐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는 도대체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어느 야당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해달라고 탄원을 내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거꾸로 야당에서는 사면 얘기를 검토하면은 거꾸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 하면서 오히려 야당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뭐 공작이다 이런 또 얘기가 들려서 도저히 뭐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 최대집 전 의달표 의장님을 비롯한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경제 대통령 후보님 또 몇 분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마지막 우리가 한번 석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발대식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청와대에 그 탄원서를 제출도 하고 또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고 여야 관계자에게 또 국회에 보내자. 아마 이렇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갑작스레 아마 불과 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준비한 상황이.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그 뜨거운 감정, 이 엄동에도 오시는 걸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하늘께서 아마 청와대에서 반드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간단한 이 탄핵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경과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키워주시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핵사유에서 뇌물죄는 빠졌습니다. 뇌물죄를 헌재에서 입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뇌물죄인데 헌재에서는 뇌물죄를 인정을 못해서 그냥 아예 빼버렸고 헌법 경시와 기업자유의 침해가 핵심 사유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었고요. 이때는 이 당시는 이제 특검에서 다 자료를 넘겨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지만 2017년 10월 16일 이 당시 구속 후에 이제 6개월 기간이 끝났는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롯데와 SK 건을 특검과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이걸 꺼내내면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 구속이 더 연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추가 구속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첫 입장 표명을 하게 되는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입장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아주 정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입장 표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4.15 총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랫부분만 읽어드리면요.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입장 이후에는 공식 입장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총선 때가 이것이 마지막 입장이고요. 그 뒤에 이제 태블릿 사유 성명서와 주로 우종찬 기자의 탄핵 백서에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밝혀지는데 일단 태블릿은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한 증거를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최근 검찰은 최서원이 직접 만약에 당신들 말대로 내 것이 맞다면 나한테 돌려달라 반환 요청에 검찰의 공식 답변은 최서원 것이라 확인된 것이 없어서 반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장시호 태블릿 PC라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그냥 특검 사무실에서 그냥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내일 오후 2시에 특검 사무실 앞에서 장시호 태블릿 PC를 당장 최서원에게 돌려줘라. 그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거는 우종찬 기자가 밝혀낸 사실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화는 K재단, 미르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문서 날짜를 조작하여 박 대통령이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5월 10일 문재인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1월부터 이 사면석방 여론을 띄우다가 최종적으로 문재인은 5월 10일 날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여론이 많지만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수감 중인 상황 자체가 불행하고 안타깝다.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서 더더욱 안타깝다.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계속 검토하겠다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이 검토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힌 지 6개월이 지난 게 오늘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그 검토하겠다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 석방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 최대집 대선 후보님이 11월 18일 미디어치 산악회 회원님과 함께 박 대통령 사면 촉구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을 했고 정확하게 이 사회통합수석실에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면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2021년 11월 17일에 페이스북에 대선의 시계가 찌각거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간다. 피난민의 아들이 쓰는 종전선언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을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종석 시사실장은 지금 저 종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헛소리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어제자입니다. 10월 1일자 법무부에서 성탄절 특별사면을 준비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선일보 보도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월 2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이 발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과보고 마치고요. 네, 오늘 그리고 이 여러 이제 이 내빈들 오셨는데요. 먼저 황교안 전 대통령 대행 총리님이 영려사를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이나 그리고 우파가 요구하지 않아서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언제도 듣기도 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들으니까 정말 황당한 놈들이네요. 제가 요구한 것만 해도 20번이 넘습니다. 대통령 독대를 요청해가지고 얘기한 것까지 20번이 넘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 정부의 뜻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빨리 석방을 해라. 당신이 그렇게 지연하는 만큼 당신도 그렇게 당할 거다. 내가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에게 그렇게 경고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이 허언이든 뭐 어떤 생각에서 나온 말이든 현실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힘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고 목소리 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조국 쫓아내듯이 그렇게 이 정부의 결단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말로 안 된다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정말 준혁명적 대응이라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혁명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세력의 어떤 결사항쟁만 갖고서는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델을 2019년 10월 국민항쟁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너나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전략이 옳다, 내 전략이 옳다 이렇게 말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열정들이 다 모이면 결국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근년 들어서는 우리 우파가 분열해서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화를 내려놓고 대아를 세우는 이런 양보와 결단 그리고 정말 혁명적인 헌신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저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 지금 참석하셨고요. 예. 그냥 신동복, 제독. 신동보 제동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예, 신동보 제동님 잘 아시죠? 예, 지금 참석해 주셨고요. 유튜브 연합회, 저 봉주로 회장님, 예. 유석춘 교수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금 한 말씀 하실 거니까 유석춘 교수도 지금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 엄마 부대 저 주호순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근사에 이갑중 회장님. 예, 대한민국 근사의 이갑중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전상 김경재 후보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를 양보하셔가지고 아니 최대집 대선 후보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10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근 5년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 그리고 탄핵 무효화 투쟁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5년 동안 그 투쟁을 계속 지속을 했지만 물론 그때마다 규모 차이, 강도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아직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핵 경과에서 변희재 대표께서 요약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지만 탄핵의 전 과정은 단 하나의 정당성, 단 하나의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00% 거짓이었고 100% 부당한 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 국면에서 수백만 명, 1000만, 2000만이 연인원으로 하면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분들이 탄핵 반대에 태극기를 들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껏 이 지난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지난 2017년 3월 31일 불법적인 위헌적인 국회 탄핵과 헌재 탄핵을 당하고 나서 3월 31일 완전한 정치 보복극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을
갖게 되면서 2017년 3월 31일 영어 몸이 되셨습니다. 지금 4년 8개월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어느 전직 대통령도 어느 유력 국가적 지도자도 이렇게 정치 통치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 몸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에 5월에 비정상적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또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까지 2021년도에 각 여야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는데 모든 과정이 다 저는 잘못된 탄핵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2017년 대선에서부터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최근의 대선 후보 결정까지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정말 피와 땀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이제 2021년 12월이 되었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정치 사회적인 운동 투쟁이 무엇인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탄핵을 바로잡지 못하고는 사실과 진실의 문제, 공정과 정의의 문제, 도덕적 선악의 문제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신호탄으로서 그 첫 출발점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고 전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황교안 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민들이 탄핵을 결국 이렇게 잘못된 탄핵을 가져온 핵심 이유는 뭐냐? 결국은 국민들이 선동돼서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 거대한 촛불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졌고 현재 표면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결자 해지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박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결자 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면이라는 과정, 형식적 과정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나오신 다음에 탄핵 반대, 탄핵 무효화 투쟁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사기로 탄핵하게 만들었고 그 환경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걸 누가 나서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길을 누가 열어줘야 하는가? 정치인과 지식인, 언론인 그리고 사회운동가, 양심적인 시민들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석추위에 모이신 여러 내빈과 우리 시민, 사회운동가, 언론인들 우리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석추위 활동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석방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 탄핵을 결자 해지 자세로 바로잡아 놓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년 전 이 탄기국 아마 대부분 다 여기서 참석하셨을 텐데 이 탄기국 탄핵무효 운동을 이끌었던 이 정강태 회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양보를 하셔서 이 탄핵무효의 이 대명사 손상대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한번에 나올 수 있지. 상당히 오랜 시간 다 떨어져 계셨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저희들 같이 똑같이 자유몸이 돼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라도 다시 신기를 전하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오상정 단장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을 정하지 않았지만 법리적 투쟁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미 박근혜 대 불법 탄핵은 저희들이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도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까 한교안 전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적 한금만 제대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없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해서 2016년 11월 19일로 다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차피 12월 말까지 집회를 몇 가지 기획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우렁찬 탄핵무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국민의힘 대선도 출마하셨고 이 심동보 제동님 모시겠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판결을 받기 전에 1월 20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빨가벗기고 그래가지고 국회 의원회관에 5일 동안 지시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그림을 보고 집어 던지는 바람에 3년 넘게 제가 재판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지금 추진하는 위원회가 오늘 구성되는데 정말 좀 떼는 감은 있지만은 정말 이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많은 분들께서 애써주시고 특히 변혜지 대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모든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야 통틀어서 그런 후보가 저는 안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이게 우리 저 탄핵 무효를 외쳐왔던 보수 애국 국민들의 영혼이 그 수건이 해결될 것인가 저는 강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 입에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적정분열에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데 정말 우리 애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정당과 저 후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게 공작의 규명이 되겠느냐? 명예회복이 되겠느냐? 저는 솔직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 공작 16가지 중에 14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복권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공약을 여야 지금 후보 중에 내세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만은 이 대선판을 저는 개인 생각으로 완전히 새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애국 국민들이 중심이 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재건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재 대선 후보님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최대집 후보님도 계시고 우리 한교안 전 총리님도 계신데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유애국 보수 우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정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왼 뒤에 계시는데 저 유석춘 교수님, 예, 최근에 이 위안부 진실 투쟁을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투사가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동안 저희들은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여러 가지 한탄의 느낌이 드는데요. 그 한탄을 하는 과정에 저도 한 가지 역할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고 재판에 넘겨져서 고생하는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출당이 필요하다라는 그 결정을 제가 해서 당시 홍준표 대표에게 건의를 했고, 홍준표 대표가 그 결정을 받아서 출당이라는 조치를 취했고, 그 덕분에 저는 국립묘지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서 태극기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그 현장을 보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뭐 그런 과거 일을 다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앞에 계시는 황교안 전 대표도 그러시고,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되는데 어디선가에서 이 지경으로 오는데 조그만 기여라고 표현할 수 없는 조그만 역할들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나라가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 모아서 힘을 합치면은 그런 작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와는 별개로 반드시 빨리 실현돼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래는 이 맨 처음에 이렇게 순서 잡았는데 양보하셔가지고, 예, 맨 마지막, 예, 연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재 후보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중요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제가 좀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0년대 후반기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국회에서 박근혜 의원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저하고 상임위원회가 같이 돼서, 그런데 당시에 저는 박근혜 의원에게는 상당히 괘씸한 사람이어서 서로 수인사를 잘 안 하고 그랬는데, 거의 한 6개월 후에 박근혜 의원이 스스로 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교류를 터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후에 꾸준히 같이 지내는데, 2012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9년 몇 개월 전에 대통령 나오셨을 때 미래기라마 도운 적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잠시 모신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한 6년 가까이 탄핵 집회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708일을 감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의 503명의 주요 인사, 그리고 3명의 국정원장, 그리고 2명의 대통령을 전부 옥고를 치르게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만한 정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최고의 정치 보복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2조 시대에 저 기해옥사 한다고 해서 송강 정철이가 사람 많이 때려 죽이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범위와 여기는 우선 소위 말하는 왕이 2사람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역사의 주역이 돼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무슨 50조를 내 가지고 젊은이들 아파트 짓는다 어쩐다 하는 거 그거 전부 파퓰리스트입니다. 지 주머니에서 있는 거 내가 국가돈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죠. 50조면 이쪽 사람 100조 낸다고 주장하고 그게 다 선동적인 정치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에 꼭 나와서 자유의 몸이 돼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데 중요한 변수, 중요한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 선거에 수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수개표가 오늘 마감이에요. 12월 2일이에요. 그런데 수개표를 안 하면 이 표가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열심히 떠들면서도 이거 10만 명 채우는 것을 쩔쩔을 위해서 못하고 지금 53% 했습니다. 5만 3천 명이 했는데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 지금부터 한 몇 시간 동안에 전국에서 4만 7천 명이 수개표 하는데 청원에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소문을 막 퍼뜨려서 여러분이 한 10명씩만 쫙 하면 4만 7천 명 충분히 살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차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요 모양 요 꼴이다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거니까 저는 이 수개표 운동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끼어만 있지 그 운동하는 주체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오늘 모처럼 황교안 총리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전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지난번에 그 부당한 선거 프로시디어 때문에 이렇게 소외되고 그래서 옆에서 보기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파이널 4에 들었다면 문제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젊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이미지를 세워서 역사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최대집 동료도 그러고 아까 우리 제도 또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엊그제 무슨 문제 때문에 정광 목사하고 약간 이견의 차이가 있어서 한데 그게 좀 과장이 됐는데 정광 목사하고 저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데 딱 문제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이가 미워도 이재명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이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부터 미는 것처럼 보이면 될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전 목사님은 뭐 열심히 노력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입장에 약간의 방법은 좀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반드시 누구 말대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서 내년에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공동으로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 첫 홍보기사 썼을 때 이 차명진 전 의원 참여를 우리가 크게 기사 썼는데 지금 저 보훈회관에 가 있다고 장소를 옮긴 거를 제가 못 보내가지고 좀 우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 이 석방 추진위 활동 계획을 이 김원재 간사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성인권 센터 센터장 김원재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할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를 작성해서 각계각층의 서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발송하고 바로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방국 지식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건데요. 미국의 고등창 변호사, 일본의 니시오카 스토모 교수, 대만의 리시든 전 부총통 등 우방국 지식인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석방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요. 매주 일요일 부산, 대구, 전주 등 각 지방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야권 인사들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김병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무소속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에게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문재인 임기 마지막에 이제 성탄 사면 특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청계천 광통교에서 이 서울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의 집회 현장이 워낙 복잡해서 저도 좀 낯선 곳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다른 주제 없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을 위한 그 주제 하나 갖고 집회를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탄원서 이 청와대 제출할 탄원서를 이 초안을 넣어서 일단 공개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조언들을 듣고 좀 고쳐서 더 많은 이제 참여자들을 모아서 아무래도 한 다음 주 정도는 지금 시간상 봤을 때 지금 법무부가 지금 이 사면 대상자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다음 주 안에는 청와대하고 법무부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를 그냥 제가 좀 띄엄띄엄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는데 초안이어서 이 취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띄엄띄엄 좀 읽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 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써본 적이 없는데 집회할 때는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렇게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보내는 인사들은 대다수가 박 대통령의 청렴함과 진실됨을 믿고 박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지 혹은 5년 전 한겨울 때부터 탄핵 반대를 위한 태극기를 들었던 인물들입니다. 개중에는 탄핵 광풍 당시 쏟아지는 언론 보도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10여 권 이상 출판된 탄핵 관련 연구서들을 검토해봐도 박 대통령이 최소한과 공모를 하여 뇌물을 챙겼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묵시적 청탁과 최서원과의 경제공동체 논리로 밀어붙였던 특검 4팀장 출신 윤석열 검사는 현재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박 대통령의 사면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 논리와 증거가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수사검사 당사자가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의 대표인사인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연초부터 박 대통령 사면 석방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 자체가 불행하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지도 무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대선주자가 확정되어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 지금 시점에서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석방 지지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조금 앞서 50% 이상을 넘어왔습니다. 즉 보수 야권 지지층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고 양당 구조의 대한민국 정치 구도로 볼 때 이 정도면 최대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당선자이자 탄핵수사검사 윤석열을 비롯하여 국회 탄핵을 주도한 유승민까지 모든 대선 주자가 박 대통령 사면 석방을 공약했습니다. 물론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면 석방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국민 100%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 사드 반대, 제주훈기지 반대 시위자들이 대거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도 국민 100% 여론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적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전격 사면하는 데 합의 12월 22일 석방되었습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 17년형 선고받고 약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4년 9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좀 한 칸 내려서요. 오히려 여야 대권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 관련 찬반 논쟁을 벌이고 이것이 대선의 쟁점이 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역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탄핵과 전직 대통령 구속 석방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불필요하게 박 대통령 지지층의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중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김 대통령 사저를 방문,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에 대해 마치 구원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역사적 화해의 길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들의 지혜에 따라 연말 전에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사면 석방해 주어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는 바로 이럴 때 활용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리자 의무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에 위한 일동. 첨언하실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SNS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걸 좀 제가 링크를 다 해가지고 보내드릴 텐데 위원들께 더 널리 알려서 지금 현재 이게 다 지금 참여자 명단인데 한 100여 명이 넘어가는데 다음 주까지 한 200여 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한 시간이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주최측이랑 좀 실랑이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을 기리는 그리운 사람, 박 대통령 석방을 기원하고 이 최락 대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면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운동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릴 텐데 좀 의견을 표명해도 될까요? 예, 시간이 괜찮아서 짧게 좀 해주셨습니다. 짧게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우 9명 등의 총 300명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사기 헌법에 의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행위들이 불법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 불법 행위, 현재 그 대통령 탄핵을 내린 주최 측은 세계에서 유일한 카르텔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과 경찰과 대형 로펌은 카르텔입니다. 누가 운영하는 카르텔이냐? 서울대 버피아라는 독과점 세력이 운영하는 카르텔입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의 총 72%가 서울대 버피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77.4%가 서울대 버피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100%가 서울대 버피아입니다. 서울지방법원 9개 중에 8개가 내용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탄핵이 일반 국민에게 연간 640만 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탄핵이 무엇입니까? 탄핵은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법적 과정인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탄핵을 뭐라고 하나요? 고소, 고발, 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 수가 1번 대기 120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소송 건수가 주제가 안 맞아요. 이거 뭐냐면은 탄핵의 주체가 이 활동 계획이라는 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가 한 달 안에 단기 승부다 보니까 우리 할 것만 딱 하고 지금 본질적인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을 이제 석방을 기원하는 노래와 자, 이 노래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도 3월 10일 날 탄핵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 날 새벽 3시 반에 서청대 언덕으로 이 서청대에 들어가실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의 엄청난 눈물 그리고 어떤 비구니 스님의 정말 곧 쓰러질 듯이 울고 계셨던 그 비구니 스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만날 수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리면서 만든 노래 그리운 사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빔 프로젝트하고 이 싱크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이 싱크가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상 트시는 분하고 호흡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지랑이 아롱지는 어느 봄날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 정말 그리운 사람 시냇물이 흐르는 언덕에 올라 흥얼대던 나의 노래 바람에 실려 너에게 전해지려나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마음 전하리다 그대 오시는 그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밤하늘에 별빛들이 반짝거리면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날의 기억 아련히 떠오르네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마음 전하리다 그대 오시는 그날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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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사랑한다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마음 전하리다 그대 오시는 그날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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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이 발족식에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오후 2시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석방 집회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시에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신의 연습 이렇게 촬영하는 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